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매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대량 등록하면서 좋은 도매처는 무엇이고 나쁜 도매처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도매처를 골라야 매출이 잘 나오고 운영하는데 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밖에서는 의리 있고 정 많은 사회원, 가정에는 무관심한 아빠이자 남편.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매처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매처는 좋은 도매처일까요? 나쁜 도매처일까요? 저는 안 좋은 도매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기준으로요? 대량 등록 셀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금 말한 그 도매처는요, 소수위탁을 하시거나 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숨어있는 알짜 꿀도매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량 등록 입장에서는요, 상품 수가 적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저거 하루 만에 가공 끝나고 도매처 다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매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우리 대량 등록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량 등록 기준으로는 좋은 도매처가 이런 분들에게는 안 좋은 도매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량 등록 기준으로 이 도매처가 별로라고 해서 그 도매처를 욕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도매처가요, 우리 대량 등록 셀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대량 등록 셀러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매처들도 있죠. 근데 아닌 도매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매처를 보고 안 좋은 도매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대량 등록에 최적화된 도매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 대량 등록 셀러니까. 우리들이 매출 내기 편하고 우리들이 관리하기 좋고 우리들이 운영하기 좋은 도매처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좋은 도매처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좋다 안 좋다는 셀러별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매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기준, 상품 수는 최소 500개 이상.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앞에 대량이 붙죠. 일단 숫자로 밀어붙이는 사업이에요. 근데 도매처가 상품 개수가 적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떤 장수 한 명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병사 몇천 명, 몇만 명을 만드는 사업인데, 데려올 수 있는 병사가 50명밖에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매처를 찾을 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상품 수가 500개 정도는 넘는 곳으로 좀 컨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하는 어차피 가져와봤자 며칠이면은 다 가공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도매처를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속도가 안 나요. 내가 가공하는 시간보다 도매처를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상품 수부터 가장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품절률과 단종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대량 등록 셀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상품 수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보통 품절이 되거나 단종이 되면은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00개를 가져와서 가공을 했는데 1년 뒤에 2,500개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매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율이 빠른 도매처가 있어요. 500개를 중국에서 사입을 해와서 팔리는 족족 그냥 그 상품을 단종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상품을 들여오는 도매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도매처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도매처는 그냥 전략이 그건 거예요. 계속 신상품 발굴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올리는 게 그 도매처의 역할인 건데, 그거를 우리 대량 등록 셀러 기준에서 그 도매처를 바라보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힘들게 가공해서 올렸는데 이 매출이 이어지지 못하고 도중에 깎여 나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상품수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품절과 단종률입니다. 그리고 대량은 특히나 품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도매처가 품절 관리를 못하면 저희가 품절 관리를 잘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상품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도매처. 이거는 특히나 초보분들에게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잘 써서 크롤링이 가능하면은 이 세 번째 조건은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 내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크롤링을 할 줄 모르고 크롤링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외주를 맡기기에도 자본이 부족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엑셀 파일을 주는 곳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세 번째에서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세 번째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담이 원활하게 잘 되느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대량 주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매처와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품절이 나더라도 언제 입고된다는지 얘기해줄 수 있다는가. 결국 우리도 중간셀러이기 때문에 도매처 측에서 확답을 못 주면 저희도 고객에게 확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CS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와 도매처 사이 소통이 먼저 1차적으로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정식 도매처가 아니라 그런 개인 셀러들 거를 가공해버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화해도 도매처가 전화를 안 받겠죠. 그러면 상담이 될 리도 없고 우리도 고객한테 CS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으실 거예요. 중요도 순서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첫 번째는 상품 수가 많아야 되고 품단 종률이 낮아야 되고 엑셀 파일을 제공하면 더 좋고 그리고 상담까지 잘 되면 최고다. 그래서 이게 4가지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보려고 하면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4번째까지만 말씀드리고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도매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그냥 장난으로 표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잘생기고 키 크고 매너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거를 다 갖춘 완벽한 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위에 4가지 조건들 있죠. 이거를 다 충족하는 도매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보는 다른 기준까지 만족한 도매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도매처는 모든 대량 등록 셀러가 다 아는 도매처가 됩니다. 그래서 또 매력도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갖추고 있을수록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조금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발품을 잘 찾아가지고 이 중에 내가 적당히 포기할 걸 포기한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라도 갖춘 곳을 찾아가지고 빨리 선점해서 팔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도매처를 찾으려고 하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도매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4가지 기준은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 다 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할 도매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볼지를 결정하시고요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타협을 못 보면 할 도매처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도매처를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저도 없지만. 그래서 항상 셀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반에는 나는 안정적인 매출을 먼저 쌓고 싶다. 그러면 이 도매처의 단가는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건수는 잘 나올 것 같아. 그럼 해보는 거고 나중에 어떤 도매처를 갔어요. 단가도 뭐 좋고 품질도 별로 없어요. 근데 CS가 소위 말해 뭐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상황에서 취해야 될 우선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그럼 다른 거는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도매처를 선정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완벽한 도매처를 찾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1순위 기준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거 만족하는 도매처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량 등록에 좋은 도매처에 대한 기준을 지금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